자, 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또 난제는 국민 통합 같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진영 간 대립 극심했던 만큼 통합 과제는 새 대통령이 정말 잘 챙겨야 될 중요 책무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국민 통합은 또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또 강조했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의 의지의 대통령 됐을지라도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배제하지 않겠다. 파란색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 드리지 않을 테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 종식, 국민 통합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내란 종식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당장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세 개 특검법은 그래도 국민적 공감대 또 민의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 필요하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또 반발하는 의원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나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찬반도 크게 엇갈리는 데다 관례상 이 선거법은 국민의힘 동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그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죄를 묻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번 6.3 조기 대선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의미도 아마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로써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의미를 해석하고요.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탈탈 털고 억지로 기소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 보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죄, 그리고 다시 이런 사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왜 필요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몇몇 그에 과담되어 있는 군 장성들이 뭐 중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 이것으로서 모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전말이 다 밝혀졌다라고 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어야 다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차례에 걸쳐서 특검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번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들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지 않고서 과연 진실 규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또 뭐 최혜봉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최혜봉 특검에 대해 그 특검을 통한 이 진실 규명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도 국민들께 저희가 약속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해태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6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것이지 내일 당장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공지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내지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여야가 합의를 노력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있는 죄를 그냥 묻고 갈 수 없다. 참 맞는 말이지요. 근데 그 기준이 내 죄냐, 너의 죄냐 따라서 내 죄는 그냥 묻고 하고 너의 죄는 그냥 묻고 할 수 없다라고 되면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지금 결국 49%의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 51%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않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의 형평성, 법치주의를 만약에 싫어한다 그러면 아마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란 특검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또는 보수를 아예 괴멸시키려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보복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거센 역풍 불 것이고, 지난번에 이미 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때 이제 적폐청산 그 이름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실상의 정치 보복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갔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 재판 의혹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면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거 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이거를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뭐 경제, 민생 이런 거를 말로만 외치고 통합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입법 같은 거, 예를 들면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비법조인의 대법관이면 이것도 저는 100% 재추진할 거라 보거든요. 이런 거를 너무 전면에 앞세워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추진한다 그러면 이거 뭐 정권 잡은 초반부터 아주 거센 역풍이 더 불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국회는 국회에서 같이 싸우고 의견을 조율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하고 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형태로 국정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국민의힘 분들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별건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탈탈 털게 만들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비서관이라는 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아니면 검찰의 주요 지휘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줄곧 최혜병 관련돼서는 꽤 오랜 기간, 지금 거의 한 2년이 이제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고 왜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처분으로 재판을 받고 온 집안과 한 개인의 삶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느냐. 700을 8080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재병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지금 뭐 샤넬이니 디오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해왔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빨리 해서 그러면 처리해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특검에서 명확하게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수사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검찰 수사의 문제는 뭐냐면 400번, 500번 압수수색하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별건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무슨 선거 과정에 있었던 것까지도 지금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서부지검에서 뭐 북부지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름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난 3년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이 내란 문제라든지 과거부터 계속 쭉 우리가 민주당이 문제 제기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검찰에 맡기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게 정치보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건 이제 실감하게 될 텐데 이런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막아줬잖아요. 이게 사라졌잖아요, 방어막이. 다 통과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특검이 왜 정치보복으로 귀결될 수 없느냐,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지난 1월이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그 눈물을 참아가면서 내란 특검을 먼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하겠다, 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민주당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특검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오로지 민주당에 유리한 특검 그 법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 시켜줬던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했었던 여러 특검들의 문제가 뭐 특검 임명권도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매번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망신 주기식의 수사를 자행하겠다 이거를 고백한 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특검보다 지금 더 센 특검이 아마 발의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뭐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그 얘기 해왔습니다. 작년에 민주당 총선 과정에서도 공천 거기서도 굉장히 잔인한 권력을 휘둘렀고, 근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심하게 휘둘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죠. 근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대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뭐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재판을 대선 기간 동안에만 중단해달라, 대선 이후에 받겠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소법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63.9%의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2배가 넘었어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대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저는 국민 통합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부터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들 성실하게 받으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영순 부원장. 예. 네, 그 예전에 이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연찬회인가요? 거기 가서 내가 뒤에서 다 막아줄 테니까 민주당과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말아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거부권을 내가 남발할 테니 민주당과 물러서지 마라라고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워야죠. 국회의원들끼리, 정당끼리, 여야가. 그리고 대통령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저건 해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혼내주세요. 이런 식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대로 나름대로의 국회에서 민의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게 통과되고 가는 게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도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과 어떻게 주고받기를 할 거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고받기를 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비대위 체제가 다시 전환되고 또 지금 그 원내대표들을 다시 뽑힐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와야 되고, 또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그 민주당과 대응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드자비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입법 사안 관련돼서는 그건 민주당과 첨예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세력 몰아내는 게 진짜 통합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내란 척결, 친일청산, 적폐청산 다 개혁해서 성공시켜라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비상계엄 뿌리는 충실히 뽑아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대선 발언으로 선거권 박탈한다는 게 잘못 아니냐, 관련법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특검법이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념과 이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런 의견. 또 정치 보복보다 경제부터 살려라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한 것들 보면은 본인이 이제 믿어달라 그 말 참 많이 해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럴 말 해줘. 왜냐면 그 전에 보여줬던 것도 언행 불일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들 안 하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난 사실 속마음이 없는 얘기를 했어라고 또 실토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통합 얘기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31번의 탄핵은 뭡니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사람 빼기. 정부에서 일을 하려면 부처의 기관, 부처의 장이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의회 권력 가지고 31명이나 31개째 탄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일할 예산도 빼버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행이 굉장히 불일치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번에 통합 얘기한다는 게 정말 정치 보복 없는 통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통합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라이나 가두리에 담아가지고 전부 다 보수를 괴미시키려는 건지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하는데 특검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국민들 다 환영할 겁니다. 대북 송금도 특검을 하고요.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도 특검해가지고 똑같이 특검을 하자고요. 그래야지 국민들도 이게 좀 뭔가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특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특검으로 내 이슈를 이어가서 정치적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한번 승리해보겠다. 이렇게 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굉장히 속이 좀 뻔히 드러나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에 내란죄 처벌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별해서 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또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쾌하게 좀 안 나뉘네요. 김진욱 대변인,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딱 이렇게 뭐 칼로 두부로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네, 없을 거예요.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지를 수없이 표명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금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부분 외에 안 쓰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다면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주시는데 이제는 지난 3년과는 다른 모습을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에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당에서 할 수 있는 특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이 법안으로 제출돼야 된다. 그래야 그것들이 각 상임위 또는 상임위 안에 있는 소위 법안 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그런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사실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야당의 모습은 조금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신다면 저희 그 여당이 된 민주당도 충분히 응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